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23명으로 16일째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70%를 넘어서면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죠. 박영민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23명입니다. 해외 유입 28명을 제외하고 모두 국내 발생입니다. 하루 사이 위중증 환자는 11명 줄었지만 사망자는 21명 늘었습니다. 나흘 연속 두 자릿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명률은 0.79%입니다.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전과 비슷하지만 발생 추이를 보면 2,000명대 후반이었던 한 달 전보다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오늘로 110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이후 16일째 1,000명대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500명대, 인천은 99명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8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이 62명, 부산, 대구, 충북에서 3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긴장을 풀면 언제든 다시 확산세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건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랐기 때문일 텐데요. 어제 보니까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접종을 마친 사람은 33만여 명 늘어 전체 접종률은 70.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접종이 처음 시작된 지 240일 만에 백신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섰습니다.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5만 1,000여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79.4%입니다. 18세 이상으로 보면 91.8%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 70%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이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일상을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공청회를 열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공개합니다. 이후 다음 달 1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는 31일까지 전국 예방접종센터의 70% 정도는 순차적으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방접종 완료자가 70%를 넘었고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위드 코로나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을 앞두고 내일은 우선 방역, 의료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도 이승재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23명으로 일주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16명, 누적 치명률은 0.79%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전 국민 70.1%입니다. 18살 이상 성인의 81.5%가 접종을 모두 마쳐 정부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높은 접종률로 감염이 억제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전제 조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공청회를 열어 방역, 의료 분야에 대한 일상 회복 전략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앞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 의료 분과는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 해제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4단계 지역은 밤 10시, 3단계는 자정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한데 자율로 맡기자는 겁니다. 집합 금지 중인 유흥시설 등은 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접종자는 완료 증명,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3차 회의를 열어 방역, 의료, 경제민생, 사회문화와 자치안전 등 4개 분과의 일상회복 과제들을 정리합니다. 이를 토대로 29일 일상회복 계획을 최종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재택치료 준비도 강화합니다. 내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건강관리와 이탈 여부 확인, 비상시 이송체계 등
재택치료 전 과정을 점검합니다. 현재 전국 93곳인 재택치료 담당 병원도 160여 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코로나19 상황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오늘 주말이기도 한데요. 현재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1,400여 명대입니다. 최근 4차 유행이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난 2월에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지 240일 만에,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어제 전체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네. 이 접종을 완료하면 이 감염이 돼도 중증화 위험은 70%, 또 사망 위험은 50%가 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차 접종률은 79.4%, 그러니까 8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도 여전히 이제 백신을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이 530만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센티브, 그러니까 혜택 제공이 좀 고려가 돼야겠고요. 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또 백신의 이상 반응, 또 나타났을 때 대처법에 대한 정보도 계속해서 제공이 돼야겠습니다. 또 백신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인정되는 범위와 또 보장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이 단계적 일상 회복,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여전히 확진자 수가 이제 고려가 돼야겠지만 위중증률이랑 사망률 중심으로 이제 좀 더 비중 있게 이것들을 감안을 하고요. 또 의료 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전환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단계는 이제 일상 회복으로 가기 전에 유행 규모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정부는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 경제, 사회, 방역, 안전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일상 회복 전략을 현재 짜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1일,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네, 먼저 이제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해외 선례를 보면서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 또 기대에 충분치 않은 출발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처럼 이 당장 다음 달 일상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도 이제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 계층, 또 감염 확산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이 방역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상 회복은 시기를 이제 몇 단계로 구분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밤 10시로 제한이 돼 있었던 식당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 사업장의 운영도 이제 허용을 하되 접종 완료했을 때 제시가 주어지는 접종 증명서나 아니면 최근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가 음성으로 확인이 됐다는 음성 확인제들을 제시를 하면 이제 한시적으로 이것을 도입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기준을 좀 완화하되 이 미접종자를 배려하는 제도도 또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저질환 같은 것들이 있으셔서 이제 접종을 받고 싶어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의료진의 판단하에 이런 확인서를 제시를 하게 되면 함께 이제 혜택을 받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이제 회의를 거쳐서 다음 주 29일에 최종 계획을 대국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단계적 일상 회복 그 과정에서 경증 이하 환자의 재택 치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겠군요. 네, 일단 거리두기가 완화되게 되면 확진자 규모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이에 대비해서 이제 재택 치료 기반을 조성하고 사전 준비가 시급한데요. 앞으로 위중증 환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이 무증상과 경증의 경우도 이제 적절한 관리와 의료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 무증상 경증 확진자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받아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모니터링을 집에서 하는 방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이 재택 치료는 근데 생활치료센터에 비해서 이 제한적인 의료 행위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택 치료 특성에 맞게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뭐 이제 서서히 정말 변화가 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이제 생활치료센터랑 달리 집에서는 흉부 엑스레이, 그러니까 흉부 방사선 촬영이 어렵기 때문에 네네. 증상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를 발견하는 게 늦어지거나 아니면 놓칠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생활치료센터 경우에는 이제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곳에 의료진이 상주해 있지만요. 집에 있을 경우에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 이 비대면 화상통신 등을 이용한 그런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네네. 또 환자가 집에 혼자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상 상황,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체계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환자와 보호자분이 이제 격리 중에 이동이나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네. 우리보다 먼저 지금 재택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를 보면 이 재택 치료 기간 중에 사망자가 나오거나 또는 임신부의 유산, 또 보건소의 연락 체계 미비, 병상이 부족하거나 이송의 어려움 등의 그런 여러 문제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또 지속 가능한 재택치료 세부 시행 방안을 짜야겠고요. 또 너무 한꺼번에 급격하게 또 한꺼번에 전환하기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수정하고 또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신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지난주 미국에서의 회동에 이어 오늘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양측은 인도적 협력과 종전선언 등 대북 관여책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는데 특히 미국 측 대표는 미사일 발사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오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의 협의 이후 닷새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난 한미 북핵 수석 대표. 2달 새 벌써 5번째 만남입니다. 조찬 회동 형식으로 50분 동안 진행된 오늘 협의에서 양측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등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이어갔습니다. 협의 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북한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외교를 탐색하는 것과 한국 방위에 대한 미 정부의 강력한 약속을 노본부장에게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최근 6주 동안 행한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화로 돌아오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cease these provocations and other destabilizing activities and instead engage in dialogue. 미국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구상과 계획들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오늘 긴밀하고 깊이 있는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가졌던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김 대표와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오늘 협의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봐가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납니다. 원팀 선대위 구성을 위해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대표의 응답 수위가 관심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에 반려견 사과 사진 논란까지 빚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다음 달 초 광주에 가기로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선이 끝나고 2주 만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오늘 오후 이 전 대표의 지역구 서울 종로의 찻집으로 이 후보가 찾아가는 형식입니다. 당연히 만나 뵙고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늘 회동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율을 거쳐 내놓은 표현입니다.
관건은 선대위 구성. 이 전 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일단은 측면 지원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경기지사직을 사퇴한 후 28일 대통령 순방 일정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반려견 사과 사진을 놓고 이번엔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후보는 SNS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찍었다고 했는데 캠프 관계자는 반려견이 집에 있어서 집에 가야 한다고 한 겁니다. 경쟁 후보들은 손바닥 왕자 해명 때도 그러더니 왜 말이 다르냐 따졌습니다. 실은 망언을 하고 그걸 또 수습하느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윤 후보 측은 자택 바닥재 사진까지 공개하며 사무실에서 찍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좀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대라고 하십시오. 이어지는 논란에 윤석열 후보는 경선 TV 토론 일정이 끝나는 대로 다음 달 초 광주를 찾기로 했습니다. 상처와 트라우마를 위로하겠다고 했는데 수습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김 씨에게서 700억 원을 어떻게 받을지 논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해 조만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유동규 씨의 공소장에 담긴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그렇다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부 내용이 공개된 유동규 씨의 공소장엔 김만배 씨에게서 700억 원을 어떻게 받을지 논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 씨 소유로 알려진 유원홀딩스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방법,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배당금을 김 씨가 받아 유 씨에게 건네는 방법, 남 씨가 소송을 걸어 김 씨 돈을 받아간 뒤 이를 전달하는 방법 등입니다. 이외에도 유 씨의 공소장에는 화천대유 설립 이전의 핵심 관계자들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씨가 이미 2012년 남욱 변호사와 뒷거래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유동규 씨는 남 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움을 들어주면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3년 성남시 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유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마음대로 하라면서 2주 안에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남 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은 유흥업소 등에서 유 씨를 여러 차례 만나 모두 3억 5,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남 씨 등이 공사가 설립되는 과정에 실제로 역할을 했는지 여부 등은 공소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추가 조사를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서울 가산동 공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이르면 내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리 책임자 등을 불러 화재 진압용 가스가 누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대량 누출된 서울 가산동의 건물 신축 현장. 공사 현장 노동자들이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고 119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지하 3층 소화가스실에 보관된 이산화탄소 130병, 58kg이 배관을 타고 순식간에 분사된 게 현재까지 밝혀진 원인입니다. 당시 지하 3층에는 작업자들이 흩어져 공사 중이었는데 일부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감지하는 헤드가 있습니다. 그 헤드를 작동하기 위해서 또 감지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 감지기가 현재로 파악하기에 작동을 했다. 경찰은 공사 현장의 관리자들을 불러 이번 사고가 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수동 스위치가 눌려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누군가 누르면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뒤 더 이상의 가스 누출을 막기 위해 스위치를 눌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가스 누출 사고 직후 작업자들의 대피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고 현장을 합동 감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내일부터 공공분야 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포함된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2차 사전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내일부터 신청을 받는 2차 사전 청약 대상은 11개 지구 1,102가구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남양주 왕수기가 1,412가구로 가장 많고 성남 신촌이 304가구, 성남 낙생이 884가구 등입니다. 추정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60%에서 80% 수준입니다. LH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수기와 성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3억에서 4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내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특별공급 대상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일반 공급 1순위 가운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기간이 3년이고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2일부터는 1순위 가운데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 3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은 1순위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 접수 대상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내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원칙이며 이번부터는 모바일 앱인 LH 청약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서 사전 예약 방식의 현장 접수처도 운영합니다. 사전 청약 접수는 공급 유형과 신청 자격, 해당 지역 거주 여부에 따라 일정이 달라서 본인이 원하는 유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한국의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70%를 돌파한 가운데 인구 대비 전 세계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30% 중반 정도입니다. 백신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있어도 안 맞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백신이 풍부한 미국은 인구 대비 접종 완료 비율이 50% 중반대에서 정체돼 있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백신 패스 정책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호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미국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초강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Over 200 million Americans have gotten at least one shot. We've been patient. But our patience is wearing thin. 한 달여가 지났지만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교와 소방, 경찰 등 공공부문 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시카고에선 시와 경찰이 소송전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백신을 맞아야 월급을 준다고 했고 경찰은 부적절한 지시라며 맞서는 상태입니다. All of those things are a change in your employment policies. You have to negotiate with us what that looks like. 민간 부문도 반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보잉사 직원 12만 5천 명은 12월까지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개인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접종 의무를 반대한 메인주 보건 종사자들의 소송을 기각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프랑스에선 식당, 쇼핑몰, 대중교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백신 패스가 의무화됐습니다.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접종 의무 조치가 내려졌고 미접종자에 대한 취업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근로자들은 단식 투쟁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Alors c'est une grève de la faim parce que on estime que cette obligation vaccinale elle ne devrait pas avoir lieu. 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이탈리아는 가장 강력한 백신 패스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지난 1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면역 증명서는 필수, 증명서가 없으면 노동자는 무급 정직, 사용자는 벌금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어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접종 의무화와 백신 패스 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류선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물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쓰러져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오후 6시쯤 A씨가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협의해 부검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8일 수사에 착수해 사건 다음 날 무단 결근하고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강 씨를 용의자로 입건해 수사해 왔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라 시행하던 평일 야간 대중교통 단축 운행을 정상화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밤 10시 이후 감축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과 마을버스 등이 내일부터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2, 5, 6, 7, 8, 9호선과 우이 신설선, 시내 마을버스는 내일부터 감축 이전 단계로 정상 운행합니다. 또 코레일과 연계 운행 중인 지하철 3, 4호선은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일부터 8주 동안 전국 반려동물 관련 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영업자의 사업허가 등록과 관련 교육 이수, 관련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무허가 미등록 동물 장미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시행합니다. 정부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 인력 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아침에 끼었던 안개는 대부분 거치고 시야가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살이 따사로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5.8도로 1시간에 2, 3도씩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다시 빠르게 떨어질 텐데요. 늦게 귀가하실 분들이라면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지금 제주도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하늘에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입니다. 서울과 청주가 18도, 대구 19도, 광주 2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5도 안팎,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또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내일 오전부터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 당분간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가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